국민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코치이신 오정근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나가나 저기 많은 오정근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버크만을 처음 만난 것은 23개월 전이었고 버크만 교육을 마친 것은 22개월 전이었습니다. 예, 버크만을 처음 만나고서 엄청난 감동과 바로 이거다 하는 확신을 저한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제가 속해 있는 강사 모임이나 코칭 모임 가서 버크만을 홍보하기 시작을 했고, 버크만을 실제로 제가 설명해보면서 저의 능력도 테스트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하워 코칭의 모든 코치님들이 버크만을 또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워 코칭에서는 이 버크만 도구를 공식적으로 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탁월한 도구라고 저는 믿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피터 드러커입니다. 저는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되어 있고요. 피터 드러커가 개인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이 2가지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MBTI나 또 강점을 찾기 위해서 스트렝스 파인더 또는 버추 인 액션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그 진단 가지고는 충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점 더하기 강점을 낼 수 있는 스타일을 이 버크만이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3번째 질문,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이 버크만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직군과 직종과 직업 그리고 직무까지 이야기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만나고서 너무 반가웠고 내가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버크만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22개월 동안 활동들은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역량을 개발하거나 팀빌딩 또는 라이프 플랜 등등 이런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코칭 분야에서 임원, 대학생 진로 코칭, 그리고 디브리핑 자체만 해서도 제가 대충 생각해보니까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만난 분들이. 그리고 반응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떤 것이 궁금해할까, 나는 무슨 얘기를 하면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코칭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그거죠. 소통을 잘하고 싶고 리더십 제대로 해서 성과 잘 내고 싶다. 결국에 관계와 일인데 이 2가지를 버크만에서는 핵심적으로 늘 얘기해주고 있다. 그거 하나가 버크만이 주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코칭에서는 자기 탐색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코칭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 그걸 통해서 이제 성과 쪽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탐색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스스로 먼저 변해야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탐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바라볼 때 여성과 남성이 하는 반응이 좀 다르다고 하죠. 여성은 거울을 바라보고 어디가 좀 부족한지를 주로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이 잘 됐는지, 머리는 잘 됐는지. 근데 남자들은 좀 반응이 다르다고 하죠. 착 보고서 쓸만한데 하고 만족감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버크만이 주는 것도 바로 그 2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산에 대한 자신감, 그걸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더 개발해 갈 것이냐, 이 2가지 팩터를 이 버크만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버크만을 통해서 그런 2가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이제 베이직만 알고 계신 분도 있겠고 프리뷰까지 다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좀 전에도 프리뷰 얘기를 좀 잠깐 했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개인에 대한 그 상세한 정보가 11가지가 등장이 됩니다. 이 11가지 안에는 평상시 행동, 즉 평상시 행동이라는 것은 유주얼 비헤이버는 반복되고 누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니즈라고 얘기하는 이제 욕구가 해당되겠죠. 그런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굉장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갖고 온 걸 보면은 이 점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존중. 존중에 대한 메시지는 이런 거죠. 나는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점수가 낮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는 뜻인데 욕구는 굉장히 높아요. 지금 94점. 그건 뭘 말하냐? 나한테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 힘들다, 나 불편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있는 갈등도 보여주고, 나머지 점수들도 보면은 11가지 중에서 지금 8가지가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샤론 버크만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뿌리가 굉장히 깊은 거죠. 그 뿌리가 깊다는 것은 욕구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편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해주게 되면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디브리핑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 내가 이제 충분히 왜 그런지 이해가 됐고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지를 충분히 납득이 됐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팀 코칭을 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사람은 이제 본부장이고 나머지는 팀장들입니다. 그래서 6 샘플을 놓고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목표를 상향적으로 놓으면서 계속 과업 중심적으로 움직일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이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팀장들하고 이제 코칭을 할 때는 1대1로 디브리핑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첫 세션 때는 이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칭에서는 목표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대적으로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어떤 이슈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여하면서 서로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아, 이거는 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 다른 사람들도 동료들도 같이 인정도 하고 그래서 쉽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나갈 때 도움이 됐습니다. 디브리핑만 할 때, 제가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사람에 대한 빠른 이해와 관점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을 버크만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계를 잘하는 방법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버크만에서 가장 기본 프레임이 이 프레임이죠. 과제지향적이냐, 사람지향적이냐, 직접소통이냐, 간접소통이냐. 이래서 이 프레임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과제지향적일까요? 사람지향적일까요? 그럼 거의 대답은 과제지향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소통합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편입니까? 하면은 거의 간접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옐로우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옐로우라는 특성, 그리고 별명은 수첩공주.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이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이제 무엇을 인정해 줄 것인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관점을 넓혀주는 방법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주의 집중을 잘한다. 여기 집중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집중이라는 점수가 만약에 90점이면 어우, 주의 집중 굉장히 잘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옆 사람은 주의 집중 점수가 5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집중을 잘 못한다거나 산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버크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버크만에서는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네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바로 이 얘기를 듣고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더 보면 활동적이다. 활동 점수가 나옵니다. 활동 점수가 90점이다. 활동 점수가 만약에 낮다면 너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주죠. 굉장히 사력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우리가 데리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원이고 그것이 다 강점이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언어가 바뀝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과적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칭에서 버크만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고객이 인정하는 버크만 효과는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크만에서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등장하는 이슈 중에 하나 예입니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저성과자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이야기도 스스로 찾아내서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배웠던 버크만이라는 것은 진단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진단한 도구의 메소드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팁을 또 질문을 통해서 던지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저성과자가 그 업무를 좋아하냐, 만약에 안 좋아한다면 어떻게 좋아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도와주는 것을 리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저성과자를 바라보는 느낌, 생각은 어떤지도 물어봅니다. 이럴 때 만약에 답답하다, 한심하다,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성과자의 심리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이것도 우리가 활용을 하죠. 이것은 이제 욕구에 해당되는 거죠. 제가 마당 쓰려고 모처럼 빗자루를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마당 쓰라고 굉장히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우리 구성원들도 그런 심리 상태가 리더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하기 싫어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역량 얘기를 합니다. 역량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버크만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네 가지를 다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은 약점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두 가지는 잘하고 두 가지는 못하고 다 거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약점을 관리해 나가는 그 방법을 버크만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우리는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건 누군가는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시스템화하고 또 실행으로 옮기고 누구는 또 그것을 팔로 다닌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잘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내가 부족한 것을, 그 강점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을 찾아서 나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그 컬래버레이션의 당위성을 이 버크만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약점의 집합체다. 그리고 버크만의 활용 효과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불어일으켜 준다는 사실,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일할 때 협업의 필요성, 그리고 다면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을 길러주는데 버크만한 도구가 없다. 저희 그 하우 코칭에서는 두 가지 도구를 씁니다. MBTI랑 버크만. 그래서 DBO 할 때 두 가지 다 해주고 나서 물어봅니다. 두 가지가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쪽이 더 나와 유사합니까?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은 버크만이 훨씬 자기와 가깝다는 대답을 늘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